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소식 가져오셨네요. 2달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아서 비수도권에서는 첫 민생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전해주실까요? 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부산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또 부산을 글로벌 허브 남북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안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 재차했었고요. 또 산업은행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동남권 본부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조치 약속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뭐 가덕신공항 건설 부분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또 센터 미지구 개발 등도 차질 없는 추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뭐 K-팝 고등학교, 항만 물류 고등학교 설립 문제라든지 또 사직운동장과 구도운동장의 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또 공공의료 강화 차원이죠. 어린이 병원 건립과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정책까지도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 시민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네. 나오기도 했는데 예, 부산의 거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급된 내용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좀 시급하다 아니면 또 현안이다 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언급들이 됐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뭐 신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어린이병원.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기존의 정책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예.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또 산업은행 이전 같은 거는 뭐 시행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법 개정을 앞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 오랜 부산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인프라를 까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뭐 네네.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든지 뭐 북항을 재개발한다든지. 근데 이제 가덕신공항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건설 이외에 지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거점 항공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 부산과 같은. 그래서 건립 이후에 이 공항의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통합 과정에서 계속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에어 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뭐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네. 또 북항 재개발도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뭐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심 철도 지하 문제도 뭐 국토부에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일단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차질 없는 추진 약속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산을 비롯한 이 지방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좀 약속 아니면 언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좀 없고 특히 이제 부산에 앞서서 이미 10차례에 진행했던 수도권 민생 토론회를 했던 내용과 좀 비교해 보면 네네.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자석 얘기하면서 철가루까지 뭐 언급하면서 네. 이제 부산을 서울과의 그 양대 축이나 남북권 네네. 핵심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 근데 지역 현안 못지않게 정부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네. 하나가 이 인구 유출에 따른 이제 대책인데 그 중에 대책을 메가시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 500만 이상의 그런 뭐 부산 경남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도 했고 또 지원을 약속을 했었죠. 네. 근데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이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GTS 건설, 또 추가 건설. 그래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수도권 모든 일대를 그러니까 강원권, 충청권까지를 포함해서 1시간 이내에 서울 도심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개통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부산은 이미 그 마산까지 가고 있는 창원까지 가고 있는 경전선 복선화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 건설 현장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좀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전철 좀 투입해서 최소 20분 단위라도 좀 다니게 하자 하니까 니들이 돈을 내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곧 운행이 시작될 수 있는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는 게 뭐 다 영원하는 거고 바라는 바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 외에도 이 새로운 경제 축으로서의 어떤 부상권 또 서울의 어떤 대학마 같은 양대축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존의 현안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개조라고 하는 틀에서 이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좀 제시가 돼야 네. 되는 거고 네. 어떤 플랜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냥 뭐 의지만 밝히는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통합적 관점이 빠진 이 현안 챙기기 요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협업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4월 총선용 민생행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의지가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네. 이제 특별법 하에 진행되는 이제 가덕 신공항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엄과 같은 그러니까 약속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저녁에 동래시장을 찾았죠. 오늦게 찾아서 상인들 만나서 믿어달라. 윤석열을 믿어달라. 뭐 이렇게 외쳤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믿어달라는 말로는 국민들이 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부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걸 읍소 전략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민은 예전에 우리 엑스포 때 많이 들었잖아요. 시민은 지금 어음이 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어쨌든 뭔가 살 수 있는 거리, 지방에 어떤 사는 것도 괜찮다. 네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또 시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선거형 정책으로 그친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 소생은 불가능하다. 뭐 정치권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은 그대로 이제 소멸될 거다. 이걸 좀 기억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의지. 근데 결국 결과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간극이 좀 아직까지는 좀 커 보이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소식. 국가 장학금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구체적 방안은 이번 달 말경에 일단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국가 장학금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장학금 액수는 이제 소득 분위나 기준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 국가 장학금 제도는 뭐냐?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라든지 또 소득을 연계해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초라든지 차상위 계층 자녀들은 이제 전체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는 셋째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서 연간 350만 원에서 최대 570만 원까지를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받는 대학생 수를 보니까 현재 한 20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고 이 대상을 만약 80%까지 늘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히는 거는 좋은데 네네. 결국 이 늘어나는 예산을 우째 감당할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대로 하자면 일단 그 필요 예산이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다 줄고 있어서 돈을 쓸 때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하는데 정책들이에요. 세수는 계속 줄고 네.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전국 교육청이 배분받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건데 이게 지방교육청에 보면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좀 뭐 여유가 있다 남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일부를 국가 장학금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여론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그래 좀 남는 거 좀 돌려서 장학금 지원해주면 안 돼? 이렇게 우호적일 수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가 계속 이제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게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나 부산 같으면 명지 이런 쪽에는 학교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신설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돼서 모듈러 이런 교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치원과 이제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거죠. 또 늘봄학교 같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사실은 예산에 대한 지원은 또 지자체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약까지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이걸 예상하고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가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교부금 좀 돌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예산 이렇게 안 되면 예산 부족 문제가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방 교부금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네네. 이제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여유 자금을 네. 빼가지고 이제 대학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색은 교육부가 내고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네. 늘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그 교육 관련해서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전과도 좀 허용을 하고 의과대학의 수업 연한도 자율성을 부여했다.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은 전과를 하려면 2학년 이상이 돼야만 이제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이제는 신입생도 전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학과를 들어가서 1학년 때 바로 예. 뭐 B라는 학과로 이제 전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의과대학도 예과 2년에 본과 4년이라는 딱 고정돼 있는 학제를 6년 이내에서 각 대학이 필요에 따라 예과를 늘릴 수도 있고 본과를 더 늘릴 수도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행령을 수정을 한 겁니다. 정부의 조치는 이제 융합형 인재개발 또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72년 만에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니까 학부나 학과가 아니라 이제 융합 전공, 무전공과 같은 다양화를 하는 조치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지난해 글로컬 대학 등에서 보다시피 이게 대학의 혁신을 자꾸 통합 뭐 이런 융합형 이런 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미리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게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정부가 정해놓고 밀고 간다 이런 느낌도 사실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걸로만 다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드는 거고요. 각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려고 그러면 대학별로 지금 너무 공통학과들이 많으면 요걸 좀 예. 통폐합한다든지 대학별 특성화를 좀 더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너무 또 융합 무전공하니까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대학의 혁신으로 비춰지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또 좀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의 틀이 아니라 정말 대학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예. 유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부의 정책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자, 마지막 소식은 부산항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부산항 최초로 선박대 선박에 LNG 벙커링에 성공했다는데 전해주실까요? 예, 선박대 선박 LNG 벙커링은 통상 STS 방식이라고 잘 하는데요. 네네. 13일부터 양일간 간만부대에서 부산항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할 LNG 벙커링 실증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외 선수 7만 톤급이죠. 자동차 운반선에다가 연료 공급선을 접붙여서 이제 연료 공급을 한 건데 국내항에서는 지난해 10월에 광양항에서 첫 번째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울산항은 이달 2일에 같은 방식으로 그린 메탄올 3천 톤을 공급하는 데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증 사업 성공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 국제 해사 기구가 이 온실가스 감축 이 전략에 따라서 이제 LNG 추진 선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해에는 354척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2028년에 되면 1000척이 넘는 규모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LNG, 메탄올과 같은 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역량이 항만 경쟁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단 어쨌든 실증 사업의 성공은 부산의 경쟁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한마디 전해드리면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다음에 한번 요거는 저희가 네.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 찾으면한테 하고 싶은 말